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요 영상은 1학년 5반, 1학년 6반 학생들이 시청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뭡니까? 재량 휴업일과 목요일 모의고사로 인해서 수업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하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5반, 6반 학생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야 뭐 수행평가든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81쪽 피고요. 숙제는 53쪽 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강조해 볼 만한 게 요거하고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여러 지역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개인이나 소수 인력이 일제를 상대로 벌인武력 투쟁.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밑에 힌트가 있는데, 뭐, 테러리즘, 의열단. 네, 지금 잘 대답한 친구도 있는데요.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개인이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 입장에선 이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즘이다, 테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독립을 찾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의열투쟁가라고 부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 중에 의열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의 의열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의열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김원봉 젊었을 때 왼쪽에 사진 보고 있고요. 자, 오른쪽의 모습은 암살 영화에서 나왔던 조승우 배우였죠. 네, 김원봉 역할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김원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영상은 편집 과정에서 영상을 따로 붙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에다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고 있는 두 개의 영상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아, 김원봉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영상 미리 시청하고 여러분이 오늘 의열투쟁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1930년대 북의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화면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걸쳐 있는 민족 운동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직 하지 못했던 무장 독립 전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20년대까지 다뤄봤었죠. 동청간자 삼보통합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것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네, 활동들에 해당되겠죠. 자, 1930년대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 군대가 일본군하고 싸우긴 하는데 한국과 조선과 일본군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군도 뛰어듭니다. 중국군도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같은 라인에 서서 2대1로 이제 일본을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 배경 이유는요. 지금 중국도 처한 상황이 조선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제국주의, 나아가서 식민지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같은 두 국가가, 두 민족이 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혁명군부터 알아보면요. 이 조선혁명군은 어떤 라인에서 알아보면 되냐면 우리가 1920년대 알아봤던 국민부 아래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에 해당됩니다. 국민부 아래 조선혁명당이 있었고요. 조선혁명군이 있었는데 그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1930년대 이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주축을 이뤄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싸워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게 됩니다. 193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연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자, 양세봉이 전사하게 되면서 지도자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 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초반기부터 벌써 난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자, 그 오른쪽에서 우리가 다루어봤던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3부 통합 과정에서 혁신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혁신의회 안에 독립군, 한국 독립군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한국 독립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지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고요. 자, 쌍성보 대전자령에서 활약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습니다. 더 많은 전투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전투는 이런 게 쌍성보 대전자령 요 정도가 되겠고요. 자,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 관내, 중국 중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게 1940년대에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광복군은 원래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군대 조직,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뭡니까? 계속 세력 재편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세력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한국 독립군 세력까지 여러분이 포함을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은 이 두 개가 두 군대가 핵심이고요. 하나만 더 더해서 본다면 자, 오늘날 북한 건국하고 관련이 있는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남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 자체를 크게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해서 용어 자체나 느낌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색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일성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한일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동북인민혁명군이 중국 땅에서 중국하고 연합해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81쪽에 가서 보면 193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군대들의 활약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봤던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겠고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한국독립군, 네, 여러 전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쌍성보, 대전자령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이걸 왜 짚어보냐면 시험 문제의 난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 혹은 그 지명을 제시해주고 이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리적인 위치도 파악을 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82쪽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의열투쟁입니다. 자, 의열투쟁이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폭탄을 던지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멋지고 방면에 일본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군대를 조직한다라고 하는 건 장기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때문에 독립군, 독립운동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일본군한테, 일본 세력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독립운동 방안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알아볼 건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자,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용들을 본다면 충성을 다한다. 언제든 부르면 간다. 라고 하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김원봉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사람이고요. 자, 신채호가 의열단이 조직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써주거든요. 조선 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써주는데 우리 교과서 182쪽에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1923년에 발표된 글인데 그 뉘앙스, 느낌, 색채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민중이 폭력을 저질러야 된다. 그 폭력은 암살, 파괴, 폭동 등이 있고 이러한 암살, 파괴, 폭동의 구체적인 것은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결국 정리해 본다면 개인이, 소수가 직접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직접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탄을 던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 폭탄 던지는 건 좋은데 그게 의열투쟁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폭탄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어디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는지 한번 활동을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다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개인들에 해당되고요. 네, 이런 기관에 대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판단되는 경찰서에 던지고 있고요. 네, 조선 총독부와 같은 일본의 주요 기관, 건물,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뭐 최수봉, 뭐 김상호 이런 사람들 자료에서 제공하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사람들의 이름을 혹은 활동을 의열단하고 연결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의열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의열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서 보이고 있는 사람은 강우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독특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박열, 뭐 영화로도 있죠. 이재현 배우가 박열 주연으로 영화 찍기도 했던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조명화라고 하는 사람도 의열투쟁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강우규라고 하는 사람부터 보면 대한노인 동맹단에서 활약했는데 말 그대로 노인입니다. 노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날 서울역 있죠? 서울역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역, 근대역이고요. 하나는 신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구역, 그 외 근대 건물로 만들어졌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그 서울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우규 동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 이 강우규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역 인근에서 조선 총독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박열은 일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잘 되진 않았고요. 자, 조명하는 대만에서 중국 육군,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요. 대만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이제 칼로 찔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칼로 찔러서 미수에 그쳤는데 결국에 이 칼 때문에 그 일본 육군 대장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명희라고 하는 사람 이름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열투쟁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이 내용 보니까 그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시도했던 그 뭡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의열투쟁을 본다면 임시정부에서 활동으로 보였던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했던 의열투쟁도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김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이 있고요. 네, 한인애국단에는 이봉창, 윤봉길이 크게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극복하는 데 한인애국단이 기여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다뤄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83쪽의 의열투쟁가들 한번 다뤄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열단에서 활약을 했고요.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소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은규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노인 동맹단 소속으로 의열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의열투쟁은 소규모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의열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자, 의열투쟁을 하던 사람들 내부에서 자,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의열투쟁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일본한테 위협이 되는 걸까? 효과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면서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폭력 투쟁을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어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 게 옳다라고 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죠.
군인을 양성하려고 하면 배워야겠죠. 중국 군사학교 가서 배운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간부를 양성해서 간부를 통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초반에 의열투쟁 잘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군대를 조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정당 세력을 조직해서 좌우 연합입니다. 중국 관내에 있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 세력을 모두 끌어당겨서 군대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면요. 요거 교과서 183쪽 하단에 있는 건데, 자, 초반에는 열심히 싸워보자. 뭡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을 개척하려고 하면 폭탄을 던져야 된다. 폭탄을 던지는 게 긍정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폭탄을 사용하는 게 유익하긴 해?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열투쟁이 입장이 꺾이고 네,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중심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학습지에 빈칸 많지 않습니다. 김원봉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요. 여러분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내용들 확인해서 꼭 연결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부 아래에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혁신의회 아래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보는데 문제 쉽죠? 네, 김익상, 김상옥 나오니까 가단체 뭐죠? 의열단. 의열단 누가 만들었다? 김원봉. 그래서 정답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게 수능이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걸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의열투쟁은 폭탄을 던지는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우에 따라 암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의열투쟁을 주도했던 단체의 의열단 꼭 기억을 해두어야겠고요. 여러분, 플러스 안인 애국단도 같이 임시정부하고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변화 과정. 네, 의열 투쟁이 처음에는 성과가 있는 듯 하였으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자, 운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고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 군사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만의 혁명 군사 학교를 만들어서 간부를 양성했고 그 간부들이 조선 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열투쟁이 계속 의열투쟁이 아닌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1930년대 국외 무장 독립전쟁 그리고 1920년대 초반에 나타나고 있었던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 의열투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엄밀히 따진다면 한인애국단 1931년에 만들어지니까 뭐 30년대 의열투쟁도 포함되긴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빠진 내용을 다뤄보았으니까요. 반드시 보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업은 여러분 수요일 6교시 자율 시간에 선생님이 교육 공동체실에서 잠깐 짬을 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자습을 하거나 뭐 학급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역사 공부도 하고 나아가서 수행평가 준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